자, 서울 기준으로 보시는 반등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시중 예금금리, 전세가율, PIR, 거래량, 시금리가 늘다 보니 금매 소진되면서 꿈틀하는 거 관련돼서 금매 소진되면서 꿈틀했다. 요거 뭐 때문이냐? 특례 보금자리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보면요, 둘 중에 하나죠.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서 받은 사람이 있고 신규 대출이 있다. 신규 대출로 금매를 사도록 만든 거고요.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하면서 금매가 들어가도록 만든 거다. 그래서 지금 꿈틀대는 거, 자, 특히 거래량이 올라갔다. 거래량이 늘어나서 살아났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특례 보금자리 이론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그래봤자 청건대, 서울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아파트 청건대가 언제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져서 9월에서 한 12월 정도? 이 정도의 청건대 나오고, 그 전에 우리나라엔 청건대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장기적 하락세 갈 때도 거래량은 늘어난다. 자, 요거는요, 자, 2008년 진짜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부터 봅시다. 진짜 2010년 때는 완전히 계속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바닥 찍다가요, 늘어나요. 7천건까지 늘어났어요. 2011년 11월에. 2012년 1월에. 7천건까지 늘어났죠. 그러다가 또 빠지다가도 또 줄었다 늘었다 계속 이래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저 거래량은 몇 달 안 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초저 거래량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죠. 그게 그만큼 여력이 떨어진 것. 그랬을 때 갭투기, 실수요 기준으로 봤을 때요, 갭투기의 경우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가장 큰 영향이죠. 그런데 실수요들이 빠진 거는 금리 인상 때문에 실수요가 빠졌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보다 실수요가 빠지는데 더 큰 역할을 한 건 DSR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자, 시중금리 떨어졌어요? 시중금리 떨어진 지 좀 됐죠? 한 11월부터 시중금리는 떨어졌어요. 정부에서 계속 찍어 눌러서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왜 저거밖에 안 살아나느냐?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DSR 규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DSR을 충족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은 한 10년간 3천만 원에서, 자, 10년 근속했어요. 5천만 원까지 올랐다. 그거는 10년 근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연봉 자체가 10년간 얼마나 올랐냐, 같은 그 나이로 봤을 때 혹은 평균으로 봤을 때 3천 됐다면 한 3,600 됐다. 근데 집값은요, 5억 하던 게 15억 갔다가 지금 한 10억 된 거죠. 그러면 이때 40% 받아가지고 산 게 5억이었다면은 이때 40% 받으면은 끼케야지 6억밖에 못 사요. 그런데 10억짜리를 사라고 하니까 못 사니까 거래량이 개박살이 난 거고,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올라갈 때는 뭐가 받쳐줬다는 거예요? DSR이 없고 LTV가 있는데, LTV 자체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을 더 내주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 대출로 집값을 다 올려놓은 거에다가 플러스로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추가로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대출 유동성으로 부풀려 놓은 거였는데 지금 빠졌는데도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괜히 2014년 7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 고려해가지고 지금 고물가가 1년 좀 넘게 지속이 됐죠. 그랬을 때 월간 평균 물가 상승률, 언제 2014년 7월부터 23년 최근에 고물가까지 더해서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1.7%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랐는데 집값만 이렇게 올랐어요. 빠져도, 아니 다시 거품이 붙을 수 있다, 금리만 낮아지면 전세가 올라가면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 그리고 결국에는 갭투기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다음 갭투기 아니면 실수요. 근데 갭투기끼리 아무리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요, 뒤에 실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가격이면은 그거는 진짜
초보 갭투기들만 들어오는 거다. 초보들만 물리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항상 물리는 걸 보면요, 갭투기 초창기에 다 물려요, 대부분. 아니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요런 여러 가지 다 제끼고요. 핵심은 뭐냐? 반등 기준은 거품이 빠진 뒤에 반등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집값이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는데 사실 그때 낀 거품들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저점 보면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전보단 더 올랐고 우상향했다. 왜 그렇게 우상향을 했느냐? 당연히 신축이 지어졌고, 그렇죠? 구축을 부숴서 신축을 지어요? 이게 재건축이죠? 그러면 예전보다 더 아파트는 최신화됐고 들어간 돈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더 붙은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MB정부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서 전세가로 방어한 거. 그러니까 전세의 대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전세의 대출 유동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전세값 방어로 버텨가지고 못 떨어지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생긴 거품은요,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막을 수가 없다. 끼케야 강하게 규제 들어가는 정도가 DSR 정도. 그러니까 전세 거품은 못 빼는데 매매 거품, 전세 거품은 거품이 안 끼던 시기까지는 돌아가겠죠. 금리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매매 거품이 어디까지 빠지느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 거품이 끼던 시기가 초이노믹스를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격이 빠지는 거고, 지금은 DSR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얘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요, 지금 현재 주담대차주 기준 DSR이 60%예요. 그럼 적어도 앞으로 33.3% 현재 가격에서 더 빠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지 최대치로 받아서 사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때 하우스 푸어들이 DSR이 얼마였냐? 하우스 푸어라고 불리는 사람들 DSR이 20%였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DSR 진짜 딱 한 개까지 받아도 앞으로 이만큼 더 빠질 상황인데 왜 그게 정상 가격이고 그만큼밖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 DSR 규제를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물론 금리 영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될 영향이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세가 하락세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IR. 우리나라 서울 PIR은 18 정도인데 뉴욕의 PIR이 6에서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 발언은 옳은 발언을 했어요. 10에서 12까지는 적어도 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량. 거래량이 진짜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은 6, 7천 건 정도 됐을 때 이때 가격이 튀느냐. 근데 6, 7천 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회복이 된 거고, 진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 하려면 만 건은 나와야 돼요. 어디 기준? 서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뭐만 이야기해요? 공급만 이야기를 한다든가. 지금은 이제 금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요, 경제 전반적으로 엮여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 그러면서 외국이랑 비교해서 외국은 뭐 경기 침체돼도 뭐 집값 오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랑 외국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라서 금리만 따로 볼 수 있느냐? 아니죠. 금리도 영향이 있고, 공급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집값 거품 수준도 영향이 있고, 대출 규제도 영향이 있고, 전세가 상황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도 영향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또 식당들 폐업 장난 아니다. 경제 상황도 영향이 있는 거고, 소득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처분 소득도 영향이 있는 거고, 이게 다 영향이 동시다발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핵심적으로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다. 그리고 그 높은 집값을 지탱하기 위해서 대출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가계대출까지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집값은 소득 대비로 적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이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게 소이노믹스 대비로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6억. 지금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중요가격 10억 붕괴 임박이라고 그랬습니다. 13억까지 갔었죠. 떨어진 건 순식간이에요. 떨어진 건 순식간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집값 자체가 거품이 PIR이 너무 높다. PIR은 근데 사이트에 따라 조사하는 게 다르니까 그 사이트 하나만 보고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랑 비교해보면서 과거 대비 얼마나 올라갔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계부채 수준.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이 쌓여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DSR 규제. 그래서 소득 대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